풀어줄까요? 네, 풀어봅시다. 자, 10번.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된 경우에 이미 급부한 것은 반환총 갈 수가 있다, 없다? 무슨 급여? 불법 원인급여. 반환총 아니다, 그러죠. 자, 11번. 불공정한 법률 현장에 불균형 판단 시점 언제를 했어요? 법률 행위 시. 추정돼, 안 돼? 12번은. 자, 입증해야 된다 그랬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면 구금박 경선 무경험 추정되느냐?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지. 입증해야 된다 그랬고, 무경험은 뭐랬어요? 13번. 일반 거래 일반의 경우 부족 말합니다. 2번이고, 14번은 뭡니까? 무효행위 전환 됩니까? 안 됩니까? 1번이죠? 무효행위 전환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15번, 16번을 좀 이따 배울 겁니다. 자, 앞으로 갈게요. 자,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 이제 해석 갑니다. 해석. 53페이지 해석. 첫 번째 줄 보시고, 해석이 뭡니까?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해석은 우리 첫째 시간 배운 거 뭐 핵심 뭐야? 이중매매는 뭐였어요? 이중매매는 원칙이 유연돼. 무슨 가담하면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된다. 자, 그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해서 법률행위를 했는데 공정하지 못할 때 무슨 행위를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하고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그래서 추인은 안 되죠? 근데 무효행위 전환은 돼, 안 돼? 된다. 이런 내용들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내용이 법률행위의 해석입니다. 법률행위의 해석. 자, 법률행위 해석은요, 해석이란 거는 뭡니까?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자, 내용을 명확히 하는 걸 뭐랍니까? 해석이란다. 에? 내용을 명확히 하는 걸 해석이랍니다.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내용을 명확히 하는 걸 뭐라 한다? 해석이란다. 해석. 자, 해석이랍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게 해석이라는데, 그러면 이 해석은 누가 할까요? 판사가 합니다. 판사가. 그래서 어디서 합니까?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합니다. 법원에서. 자, 그래서 둘이가 다툼이 생기면 우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잖아. 근데 계약서를 안 하고 우리가 이제 민법은 뭡니까? 우리 민법은 우리 계약 자유 원칙이고 불료식의 원칙이잖아. 말로 계약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맞죠? 말로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툼이 생기잖아. 그럼 둘이 붙으면 어디가? 법원 가잖아. 판사가 그래서 이렇게 해석한다. 너희들 다툼 생긴 거는 요렇게 해석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 해석은 누가 한다고? 판사가 한다고 하죠. 법원에서. 그래서 1심에서 뭡니까? 졌다. 항고하죠. 항고하고. 그래서 어디 가입니까? 대법원까지 가잖아. 3심 가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해석을 잘못하면 뭡니까? 상고의 대법원 가는 상고의 이유가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옛날에 20년 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책에 줄고 갑니다. 자, 봅시다. 53페이지에 법률행 해석에 의해서 첫 번째 줄 주시면 돼. 해석이란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해석이란다. 줄고 났죠? 줄고라고 했잖아, 아까 전에. 자, 그 다음 밑에 양갈로 1번 갑니다. 법률행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히 확정하는 것이다. 거기 줄 것이면 돼요.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나머지 볼 필요 없고 양갈로 이번에 맨 끝에 상고심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해석을 1심에서 잘못하면 2심 가고 대법원까지 가죠. 네, 그렇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판례 읽어보시든지 하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주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밑에 가서 이제 해석 방법으로 갑니다. 자, 해석 방법 갑니다. 자,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은 뭐가 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뭐가 있다? 자연적 해석이 있습니다.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 자, 자연적 해석은요. 자연적 해석은 누구 입장에서? 표의자 입장에서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를 발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자연적 해석은 내심의 효과 의사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해석합니다. 필자 입장에서 해석한다. 자, 그러면 이 자연적 해석은 대표적인 예가 뭐냐? 상대방 없는 단독행이에요. 그 상대방 없는 단독행 저번 시간에 했다. 우리가 작년에 시험에 정답은 나왔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 유유제포 맞죠? 유유제포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자, 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작년에 41번 문제 시험에 정답이었잖아요. 자, 포기 소유권의 포기 자, 그래서 무슨 제포여야 돼? 유유제포. 그래서 유유제포는 무슨 해석으로 해야 된다? 자연적 해석으로 해야 돼. 그럼 자연적 해석이 뭔데? 자, 갑시다. 자연적 해석은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표의자가 뭔데? 의사를 표시하는 자, 표의자. 알겠죠? 표의자가. 자, 애들에게 내가 죽으면 애들에게 1억씩 줘라. 에? 한번 물어볼게요. 요 애들은 이 표의자 애들입니까? 지나가는 애들이야? 지나가는 애들이야? 표의자, 지혜, 맞죠? 지나가는 애들이고 지혜다, 맞다, 지혜, 맞다, 그래, 맞죠? 우리 경상도니까 지혜, 맞아. 예. 지혜, 표의자를 해야지, 우리는 표시를. 표의자의 애들이지. 맞아요? 그럼 누구 입장에서? 표의자 입장에서 이 표의자가 내심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효과를 발휘하는 의사가 뭔지를 파악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무슨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다. 됐어요? 그래서 뭡니까? 뭐가 있다 대표적인 게 유언, 유증. 요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유언으로서 정의하는 거지. 내가 죽으면 애들에게 1억씩 줘라. 이 말은 뭐야? 유언으로서 뭐 하는 겁니까? 정의하는 거지. 요즘은 뭡니까? 내가 죽으면 1억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금괴를 줍니다. 아시죠? 금괴를 줍니다. 좀. 예.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체도 안 해줍니다. 이체 줬다가 뭡니까? 징계서 맞거든. 어디에? 금고에 넣어놨죠. 집에 금고가 이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지 못 사는 사람인지 뭐 보면 돼요. 집에 금고가 있는가 없는 걸 보면 돼요. 여러분은 이제 금고가 없잖아. 왜? 통장에서 잠깐 스쳤다가 지나가죠, 그냥. 바빠. 저 금고에 늘 돈이 없어.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 금고 있습니다. 예? 왜 금고에 있는데? 왜 그러냐면 금고에 이제 있어야지 뭐 세금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예? 저 아시는 분이 울산대학교 이제 뭐 땅 그때 뭐 앞에 울산대학교 보면은 앞에 그 옛날에 그 울산대학교 땅이 아니었던 데가 있잖아요. 그 울산대학교 샀거든. 사가지고 이제 1,000만 원씩 주고 2,000만 원씩 주고 샀단 말이야 땅을. 샀는데 그거를 돈 20몇 억을 받아가지고 그 바로 애들하고 와이프인데 돈 다 버려줘 보니까 다음날 얼마 안 있어가지고 뭡니까 날라오죠. 증여세 내라고. 아시죠? 그걸 보았던 그 옆에 있는 땅 주인이 돈을 30몇 억을 받았어요. 예? 받았어. 줍니까 안 줍니까? 한 개도 안 줘. 딱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금고에 다 넣어요. 하루에 얼마씩 뺍니까? 100만 원씩 뺍니다. 100만 원씩. 100만 원씩 빼. 예? 빼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돈을 줘. 현금을 줘. 무슨 말이죠? 고생했다고 금괴도 주고. 알겠죠?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그렇지. 여러분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거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 그렇게 고민하더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더라니까. 옆에서 봤거든. 그리고 돈을 다 주고 나쁘니까 뭡니까? 세금 다 때려 맞지? 근데 애들은 처음에 줄 때는 좋지만 그다음부터 찾아옵니까 안 옵니까? 찾아 안 오거든. 무슨 말 알겠죠? 찾아 안 와. 그래서 그분은 있잖아요. 지금 몇 년째, 5년째 이제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울산대학교 넘기고 난 다음에 30억 받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매일 가서 은행 가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돈을 빼는 게 일입니다. 그것도 뭘 뺍니까? 가서 10,000 원짜리 같으면 바꿔달래요. 얼마로? 5만 원짜리로. 전혀 여러분하고 세계가 다르죠? 세계가 다르죠? 그래서 그래 그래 돼 있어. 그분 나 가봤어요. 가봤는데 금괴 진짜 큰 게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고. 그 이제 애들이 때 뭡니까? 그냥 현금으로 주는 거야. 그 다 안 주고 계속 갖고 있는 거야. 아시죠? 갖고 있고. 그래서 또 문제가 생기가 싶어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자, 땅하고 이런 것들, 무노 중에 땅하고 이런 게 몇 개 있거든. 건물하고 몇 개 있거든. 한 개씩 이게 줘버려서 정리로. 증여세 맞고. 예? 그러니까 이제 세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죠. 예? 자,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전부 다 누가 연결돼가지고 합니까? 세무사하고. 딱 붙어가지고 다 컨트롤 다 해줘요. 컨트롤 딱 해줘.
여러분 담당 세무사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자, 하여튼, 저 그런 사람 봤어요. 아, 그렇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 죽으시면 그렇게 하더라고. 예? 그러고 이제 뭡니까? 명절 때 뭐 100만 원, 200만 원 현금으로 딱 주고 고생했대 이러면서. 예? 그렇게 되는 게 여러분 목표 아닙니까? 맞죠?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애들에게 1억 줘라 이랬어요. 유언으로서 승인했다. 누구 입장에서 해석해야 돼?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방법을 무슨 해석이란다? 자연적 해석이래요. 자, 그러면 자연적 해석에서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오 표시. 자, 판서도 몇 페이지요? 10페이지. 순서대로 가고 있죠? 네. 오 표시 무해의 원칙입니다. 오 표시 무해의 원칙. 오 표시 무해의 원칙 됩니다. 자, 이게 오 표시 무해의 원칙이 뭐냐면은 갑이 을에게 X 토지 963번지 네, 대해서 매매계약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자, Y 토지로 936번지로 잘못 뭡니까? 기재를 했어. 등기를 했어. 잘못 기재를 했다. 잘못 표시를 했다. 이렇게 됐어. 그래서 얘가 등기가 된 거야. 936번지가 몇 번째 해야 되는데? 963번째를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등기가 됐다고. 936번째가 등기가 됐다고. 이 사람 땅이 워낙 많으니까 잘못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맞죠? 자, 이게 뭐예요? 오표시 무해 원칙이다. 자, 오표시가 뭔데? 표시가 잘못돼도 해가 있다 없다? 합의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니까 해가 없다. 자, 그래서 잘못 기재했지? 그렇죠. 합의한 대로 효력이 발생해야 하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약은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무슨 토지에 대해서 성립하고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뭐하고 성립을 합니까 안 합니까? 성립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Y 토지는 어떻게 되는데? 계약도 없으면서 등기됐잖아. 원인 없이 등기됐잖아. 그래서 뭘 한다? 원인 무효에 등기를 한다고. 됐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을 하니까 을은 갑에게 X 토지 3번입니다. X 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없다? 있답니다.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X 토지에 대해서 계약 성립하니까 네 번째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오표시 무효 원칙은 X 토지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Y 토지 잘못 기재를 했다 하더라도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니까 취소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시험에 포인트. 오표시 무효 원칙은 무슨 토지에 성립한다 포인트? X 토지 성립하니까 착오로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다 포인트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27회 때 단독 문제가 나왔을 때 정답이 이거였어요. 알겠죠? 그러면 내면은 이 지문 무조건 나옵니다. 요 두 개. 알겠죠? 그래서 오표시 무효 원칙은 시험에 잘 낸다는 애다. 잘 내지는 않지만 어떻게 됩니까? 10년 동안 한 2번 나왔습니다. 알겠죠? 지문에 나온 것까지 2번 나왔거든요. 총 4번 나왔어요. 그래서 출제원이 법률행위 해석을 쭉 기출할까, 시험을 낼까 말까 쭉 보다가 어디 가면 또 떨립니까? 오표시 무효 원칙 하면 떨립니다. 막 떨려. 내고 싶어가. 알겠죠? 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시험 문제, 오표시 무효 원칙에 대해서 논하시오. 논해야 돼. 쭉 적어야 돼, 논. 지금 하고 있는 다 적어야 돼. 알겠죠? 지금 필기하고 있는 내용이 논하시오, 이 내용이야. 이제, 무슨 말이죠?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내용 설명해 줘야 돼. 무슨 말이죠? 이게 쉬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 이렇게. 그러면, 우리 교수님도 서울대 볼 때 나왔지만은, 그때 당시 서울대 볼 때 나왔죠. 그 교수님이 뭡니까? 이거 내고 있다. 그러면 출제위원들도 그거 내는 거야, 가서. 오표시 무효 원칙. 그래서 출제위원들도 뭡니까? 뭐야? 오표시 무효 원칙. 법률행 해석 들어가면 오표시 무효 원칙 하면 막 뜨는 거라 내고 싶어가. 알죠? 그래서 낸다. 알죠? 자, 10년 동안 단독 문제는 2번 나왔고, 지문으로 2번 나왔어요. 총 4번 나왔어요. 알죠? 자, 그게 나옵니다. 자, 지문으로 나오는 거는
X 각각 의 X 토지에서 합의를 했는데 Y 토지 잘못됐다. 그럼 X 토지 계약 승인하고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시험 문제입니다. 지문으로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오표시 무효 원칙이다. 표시가 잘못돼도 합의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니까 무효의 원칙 맞죠? 네, 이게 오표시 무효 원칙이다. 자,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자, 54페이지에 가니까 해석의 방법에서 무슨 해석 형광펜? 자연적 해석. 자, 1번의 첫 번째 줄에 누구 시각에서 보는 거야? 표의자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내심의 효과 이사를 추구하는 것이다. 찾았어요?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줄 끝에 있지? 찾았어? 네, 그 다음에 뭡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에서 전형적인 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오표시 무효 원칙, 파사, 데몬스트레이티브, 난난센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8회 때 시험에 나왔었어요. 자, 각각 의리 X 토지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Y 토지 잘못 등기를 했다. 맞죠? X 토지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Y 토지를 잘못 등기를 했다. 요거는 뭡니까? 어떤 것이냐?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 문제 정답이 3번 질문이었는데 파사, 데몬스트레이티브, 난난센트 이거 적어놨어. 미친놈들이죠, 완전히. 아시죠? 이 법 전공한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8회 때 시험이 진짜 나왔어요. 와, 완전 미쳤죠, 이거 완전히. 자, 그래서 그 파사 데모스트레이트 이거 공부한 사람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자, 유럽, 이제 뭐 라틴어입니다, 이거 라틴어. 파사 데모스트레이트 난난센트. 알죠? 이걸 낸 적이 있다.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이거 안 내고, 이런 말 안 내고, 요런 내용 케이스 문제로 냅니다. 아시죠? 자, 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설명할 게 많은데 이렇게 뭐 파사, 데모스트, 난난스트가 나온 영역하고 이런 거 막 다 설명하고 싶지만 하면 어떻게 보면 진도를 못 나가.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판례 있습니까? 판례? 옆에 판례? 판례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 판례는 갑토지에 대해서 X토지가 아니고 갑토지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을토지로 잘못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무슨 토지에 대해서 성립한다? 갑토지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줄 꺼진 거 있죠? 줄 꺼진 거 있지? 그 줄 딱 돼 있는 거, 그럼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고, 줄 건 거 두 번째 줄 보시면은, 갑토지에 대해서 성립한 거로 보고, 을토지에 대해서는 체결된 것을 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나중에 설명 다 했고요. 자, 이제 규범적 해석으로 갑니다. 해석의 두 번째, 뭡니까? 규범적 해석입니다. 자, 규범적 해석은 단독 문제로 22회 때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22회 때. 자, 나왔는데, 자, 규범적 해석은 이제 어떤 거냐. 누구 시각에서? 상대방 시각에서 표의자의 표시행위, 겉으로 드러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게 뭡니까? 규범적 해석입니다. 누구 시각에서 보는 겁니까? 상대방 시각에 봤을 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총완결 판결이다. 자, 우리 밑에 판례가 다 있는데 총완결 판례 설명을 할게요. 자, 총완결 판결은 어떤 것이냐? 총완결.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을이 갑에게 5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채권자. 이 사람이 채무자. 자, 그래서 이 채무자가 35만 원 변제를 했어.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얼마 남았어? 15만 남았어. 이 계산되죠, 이거는? 이거 되죠. 15만 남았어. 자, 그런데 이 채권자가 얘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영수증에다가 뭐라 적었다고? 총완결이라고 적었어. 무슨 완결? 총완결. 15만 원 더 받을 게 있는데 총완결이라고 적었어.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돈 안 갚아도 되겠네 생각하죠? 그래가지고 안 갚았어. 그래서 전화했지. 왜 안 갚아 임마? 영수증에 봐. 니 총완결 적었잖아. 그럼 나 갚을 필요 없는 거야. 안 갚아. 니 왜 그랬는데 물어보니까 얘는 니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영수증에. 그래서 둘이가 뭡니까? 대판사고. 그냥 싸우면 시험 안 나와. 대판사고에 시험 나와. 대판. 알죠? 판사한테 가니까 판사 뭐 합니까? 야, 니는 왜 이거 총완결 적어줬으니까.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근데 채무자는 이는 왜? 그러니까 이 보세요. 영수증에 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됐잖아. 총환경. 그럼 나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판사가 네 얘기 맞다 그래. 표시한 대로 발생한다. 이 해석 방법이 뭐라고? 규범적 해석입니다. 누구 시각에서? 상대방 시각에서 봤을 때 해석 방법이 무슨 해석이다? 규범적 해석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이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30만 원 변제를 했어. 그러면 영수증이 어떻게 줘야 돼? 자, 총 금액 뭡니까? 50만 원 중 35만 원 변제하고 잔금은 15만 원 남았음 하고 영수증 이름 적고 해야 돼. 알겠죠? 상대방의 사인도 받고. 이게 영수증이야. 근데 이거 적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야. 알죠? 자, 여러분이 뭡니까? 저희한테 한 1억 빌려주고 제가 7천만 갖고 그 다음에 총환경 한번 적어줘봐. 그럼 어떻게 된다고? 좋지? 한번 뭐 할까? 알겠죠? 자, 총환경을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럼 3천만 그냥 공짜로 없는 거야. 탕감한 거로 봐야. 알겠죠? 탕감한 거로 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총환경 판례가 밑에 판례 있습니까? 있어요? 자, 일단 요거 보기 전에 규범적 해석의 줄 긋고 갑시다. 첫 번째 줄 끝에 가면은 상대방 시각에서 줄 긋어놓고 바로 밑에 표시행위의 법률행위 성립을 인정하는 해석을 말한다. 표시행위를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야. 나머지 밑에 볼 필요 없고 밑에 판례 해석에서 규범적 해석에서 1번 판례 총환경 나와 있죠? 설명했어.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판례. 자, 협조를 최대한 하겠다.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법적 책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어디 있습니까 그게? 세 번째 줄 끝에 가면은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여러분이 있잖아요. 저희한테 와서 원장님 저 불이 안 들어오는데 뭘 좀 바꿔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 그럼 제가 뭐랍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시험 끝날 때까지 노력하면 돼. 알겠죠? 네. 무슨 말 알겠어요? 법적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저는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떨어져도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 책임이 없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뭐 해달라고 하면 저는 항상 말한다고요? 최선을 다하겠다. 언제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언제까지나. 네? 언제까지나 저는 뭡니까? 최선을 다하겠다 해요. 그래서 이 공부를 배운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날짜를 지정해 주세요. 언제까지인데. 이러잖아. 그때까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야. 에? 내가 지금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등이 어떻게 합니까? 등이 나갔는데 바꿔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최대한 노력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시험 끝날 때 노력만 하면 돼. 알죠? 근데 여러분이 와서 이거 어떻게 한다고 이제는? 며칠까지 해줄 건데요. 이럽니다. 아시겠죠? 이제 배웠다는 얘기지. 예?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자, 최대한 협조하겠다. 법적 책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모든 화제는 3월 달에 설명하는데 15회 기출입니다. 모든 화제는. 15회면 언제냐? 약 20년 전에 기출 지분입니다. 판례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이제 보충적 해석. 그 3월 달에 해줍니다. 자, 보충적 해석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으로 했는데 뭐가 생기면 간극이나 공백이 생기면 간극이나 같은 말입니다. 공백이 생기면 이를 보충하는 해석. 무슨 해석을 한다? 보충적 해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보충적 해석은 제3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로 계약에서 큰 기능을 한다. 기능을 발휘한다.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뭐 알 필요도 없어요. 시험 나온 적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그래서 세 번째 주까지 줄 끄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주까지 줄 끄시면 계약에서 큰 기능을 한다까지 줄 끄시면 됩니다. 알았다. 나온 적 있다 없다? 옆에 기출 지문 아예 없죠? 나온 적도 없습니다. 네, 밑으로 가서 해석의 기준. 자, 해석은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무슨 임신입니까? 밑에 암기법. 목사 임신 나왔죠? 목사가 임신했대. 무슨 임신? 목사 임신. 자, 그래서 목사 임신인데 당사자의 목적, 다른 말로 의사, 같은 말입니다. 자, 사실인, 관습, 임의 규정.
신의 성실. 자, 그래서 무슨 임신? 목사 임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이 목사 임신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를 어디서 나오냐면 106조, 105조에 보면은 105조, 106조에 보면은 이렇게 해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적만 딱 정리하면 돼. 알겠죠? 자, 갑시다. 옆에 갑니다. 57페이지에 106조 있습니까?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사실인 관습, 법령 중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 자, 줄 것이어야 돼.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관계가 없는 규정이 뭐라고요? 임의규정.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으면 이 다른 관습 위에 타이틀에 사실인 관습이야. 다른 관습이 뭐라고? 사실인 관습이 있는 경우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자 보세요. 의사가 목적이 명확하지 않을 때 관습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임의규정보다 앞서는 게 뭐라고요? 사실인 관습이야. 다시 아쉽게도 뭐라 하네요. 자, 다시 볼게요. 자, 우리 다시 106조 한번 볼게요. 법령 중 선량한 풍수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이 무슨 규정이라 했어? 임의규정. 관계가 있는 규정은 뭐랬어? 강행규정이라 했지. 저번 시간 했죠. 선량한 풍수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을 뭐랬습니까? 강행규정. 관계 없는 규정을 임의규정이라 했습니다. 자, 53페이지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53페이지에 106조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관습에 의한다. 그러면 임의규정보다 앞서는 게 뭐라고요? 사실인 관습이야. 자, 그 다음에 임의규정 105조 나옵니까? 나와요? 자,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령 중 또 줄 거야 돼. 법령 중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관계가 없는 규정과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관계가 없는 규정이 무슨 규정?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에 할 때는 뭐에 의한다? 의사에 의한다. 시험 보세요.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에 할 때는 뭐가 말한다? 의사에 의한다 있잖아. 맞죠? 그래서 임의규정보다 앞서는 게 뭐예요? 목적, 의사. 그 다음에 임의규정보다 앞서는 게 뭐예요? 사실인 관습. 그래서 무슨 임신 나온다? 목사 임신 나오는 거예요. 의사 임신 나오든지. 오케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그 다음에 신의성실은 뭔데? 밑에 가면은 두 번째 줄에 조리 나오죠, 조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조리, 사본의 근본 이치, 이런 거에 대해서 해석을 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우리가 법률행 해석은 어디에 꼽혀 있다? 주제는. 표시 무해 원칙. 해석에 가면 어디 중요하다고? 표시 무해 원칙이 포인트다. 됐어요? 그럼 나머지는 본다 안 본다? 여기 가서 막 덜덜 뜨고 있어 내고 싶어 가. 그리고 나머지 건 봐야 안 봐요. 휙! 가뿐. 알겠습니까? 이거 단독 문제 하면 내기는 좀 힘들단 말이에요. 요즘은. 잘 안 내. 왜? 내기 워낙 많으니까. 그 지문으로 나오겠지. 자, 두 사람 사이에 X토지에서 합의를 했는데 Y토지를 잘못 기재를 했어요. 무슨 토지를 승립한다? X토지를 승립을 하고 Y토지는 승립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승립하니까 착오로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다 포인트. 넘겨봐. 58페이지. 예제. 자, 갑은 을 소유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에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 Y토지를 잘못했다. 자, X토지에 합의를 했는데 무슨 토지 잘못 기재했다고? Y토지를 잘못 기재했네. 이게 뭐라고? 오표시 무해 원칙이다. 자, 옳은 것은 1번 맞아요? 네. 자, 매매계약은 X토지에서 유효하게 성립을 합니다. 자, 2번 맞아 틀려? Y토지가 아니고 X토지고 제되고. 3번은 왜 틀렸어? X토지에 성립하지만 착오로 취소할 수는 없다. X토지에 성립하니까 착오로 취소할 수는 없는 겁니다. 4번은 왜 틀렸어? Y토지가 아니고 X토지에 대해서 취소할 수가 X토지에 대해서 성립을 하고 착오로 취소할 수가 없다 해야 되지. 자, 5번은 왜 틀렸어? X토지는 성립하고 Y토지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되지. 오케이? 자, 됐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계약의 당사자의 확정. 요거는 3월달에 해줄게요. 뭐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넘기셔서 이제 61페이지 의사표시. 자, 61페이지 의사표시 X입니다. 이거 뭐 시험 나오지도 않는데 모든 책이 돼 있어. X. 다음 페이지도 X. 설명 안 합니다. 예.
옆에 보세요. 기출지문 한 개 있어 없어? 없죠? 이거 봐, 이게 깨끗하잖아 이게. 기출문제 나오면 옆에 깨끗하잖아 이거. 안 나와. 버려. 알죠? 자, 그래서 넘기면 됩니다. 자, 63페이지. 자,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판서 노트에 몇 페이지 피냐면 4페이지를 핍니다. 판서도 4페이지. 자, 우리가 법률행위에 무슨 요건 나옵니까? 성립 요건 나오죠? 여기서부터 지웁시다. 여기서부터 좀 지울게요. 이거 지워도 되죠? 네. 필기 다 돼 있잖아요. 판서 노트. 자, 필기 돼 있고. 자, 우리 판서 노트에서 나중에 이제 뭡니까? 개정 사항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내가 다시 프린트 내줄 거예요. 알죠?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바뀐 내용도 다 바꿔서 드릴 테니까, 종이에 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판서 노트에 몇 페이지 폈습니까? 4페이지.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만 앞에 시간 복습이야.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성립 요건은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 당사자. 두 번째 목적. 그 다음 세 번째 의사표시. 자, 그래서 반드시 의사표시는 필요 불가결하게 요소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성립하고 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효력 발생 요건, 유효 요건.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무슨 능력? 권리 능력 살아 있어야 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확정되고, 모르겠으면 그냥 읽어줘, 제발 좀. 알겠죠? 읽어줘도 되잖아. 확정, 실현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습니다.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하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됩니다. 하자 없어야 돼. 오케이? 이렇게 된다. 했지? 자, 그럼 이제 밑에 갑시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지 뭡니까? 하자가 없어야지 뭡니까? 정상이지. 정상적 의사표시인데, 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야. 그러면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그래서 나오는 게 뭐라고? 이 타이틀 나오는 거 책에 비정상적 의사표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 허위표시.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착오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비진의 의사표시와 통정 허위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다른 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는 것이고, 알고입니다. 자, 착오는 뭡니까? 표의자가 모르고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모르는 의사표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가 있다 뭡니까? 이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이제 뭡니까? 우리 책에 지금 몇 페이지 봅니까? 몇 페이지? 63페이지 메뉴에 있죠? 예? 그래서 정상이 아닌 비정상적 의사표시라는 거 알겠어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지 정상인데 불일치하고 하자가 있으니까 뭐라고요? 정상이 아닌 비정상적 의사표시 되는 거야. 그리고 밑에 그림이 요 나왔어? 자, 근데 옆에 적어놔야 돼. 책에 비진의 의사표시와 통정 의표시는 의사와 표시 다른 것을 표의자가 알고 모르고? 알고 해야 돼. 그리고 착오는 뭡니까? 모르고 하는 의사표시라는 걸 표시해놔야 돼. 됐어요? 네,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뭘 배운다? 비진의 의사표시를 배운다 이 말입니다. 63페이지로 갑니다. 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제 뭐라고? 이제 비진의 의사표시다. 비진의 의사표시. 자, 요 비진의 의사표시 하고 좀 쉬었다 할 겁니다. 비진의 의사표시. 자, 비진의 의사표시. 요 다른 말로 이 비자가 아닌 비자거든.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다.
비진의 의사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내가 증여할 의사가 없는데 증여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자, 내가 증여할 의사가 없는데 증여 의사표시를 했어. 내가 의사는 줄 의사가 없는데 표시를 주겠다고 했어. 이렇게 됐어요. 자, 첫 번째 의사표시가 있을 거, 의사표시가 다를 거. 다른 것을 요 표의자가, 의사를 표시한 자가 알고 있어야 되죠? 맞아요? 저기 알고 있어야 된다 했잖아. 맞죠? 알고 있어야 된다고. 자, 그리고 동기는 불문입니다. 동기 불문. 동기는 불문이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의사표시가 있고, 의사표시가 다르고, 다른 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되고, 동기는 불문이다. 이랬을 때 이 증여 의사표시가 무슨 의사표시 된다? 비진의 의사표시가 되는 거야. 자, 원칙은 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자, 그러나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고 법조문이 돼 있어요. 그러면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려면 반대로 가면 돼. 악의 반대가 뭐야? 선의. 또는 반대가 이고. 그 다음에 과실 반대가 무과실일 때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을이 받은 부동산을 다시 병인한테 넘겼어. 병인한테 넘겼다. 자, 그런데 법조문에 107조 2항에 보면 누구한테 대항 못합니까? 요 사람이 새롭게 관계를 맺은,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인데,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인데 선의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선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선의 제3자는 보호가 돼야 안 돼? 된다 이 말입니다. 요런 내용이 이제 뭡니까? 비진의 의사표시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책을 봅시다. 63페이지에 107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즉 갑이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증여할 의사가 없는데 증여를 했다 이 말이야. 그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러나 상대방의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거나 행간펜 알거나 죽고 알거나가 무슨 말입니까? 해석하면 악이죠. 알 수 있었을 경우가 뭐야? 과실. 악이 또는 과실이 있을 때는 뭐가 한다? 무효를 합니다. 그러면은 갑이 내가 증여할 의사가 없는데 증여를 했어요. 자, 증여의 의사표시를 무효를 하려면 뭘 입증해야 돼? 상대방은 야, 니 알았잖아 임마. 니 알 수 있었잖아. 내 녹취해놨대. 니 알고 있지? 무효입니다. 그럼 줬던 거 돌려받을 수 있지? 여러분이 증여할 의사가 없는데 증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럴 때 뭐 해야 돼? 녹취해놔야 돼. 적어놔야 돼. 상대방이 뭡니까? 그런 내용 알고 있다는 것을. 그래야지 뭡니까? 무효가 돼서 돌려받을 수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전부 다 여러분 민법에서 개인 간에 쓰이는 내용입니다. 쓰이는 내용. 살다 보면 주기 싫은데 주는 경우 있잖아. 전마가 죽을 때 다 됐거든. 내가 지금 뭡니까? 지가 뭐라 하는 얘기 뭐냐면 페라리 좀 몰고 싶다고. 페라리 그래, 니 갖고 있어라. 니 갖고 있어라. 니 죽고 나면 두고 가잉? 예? 근데 주는 사람 없는 거 알지? 그래서 녹취해놨어. 적어놨어. 죽어버렸어. 그럼 아들이 나타나가면 뭐야? 페라리 지거라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눈치를 보여야 되죠? 그럼 안 되지. 그때 뭘 입증해야 돼?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돼. 그럼 무효가 돼서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아, 너무 과격하게 얘기했어.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저걸 입증하면은 무효가 돼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알겠죠? 부당이득 반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이제 좀 이따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판례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항 가세요. 2항. 자, 63페이지에 107조 1항 받고 2항을 봅니다.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자, 현관펜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적 효력이 있습니다. 누구인테 대항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할 때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그러면 선의든 악이든 모든 사람에게 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절대적 무효야. 그런데 선의 제3자에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면 무슨 무효다? 상대적 무효야. 아시겠죠? 요 뒤에 가면 합니다.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가서 의에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돼요.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다. 그래서 진위와 표시와 진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심리유보라고 하고요. 이거 보시면 되고. 자, 그 밑에 판례. 1번 판례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시험에 총 4번 나왔는데 10년 동안 3번 나왔어. 뭐가 나오냐? 진위입니다. 진위. 진위는 뭔데? 진위는 뭔데? 자, 진위는 특정한 내용을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 생각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냐. 어떤 겁니까? 특정한입니다. 특정한 내용을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면 진위는 뭔데? 특정한 뭐라고 줄줄 나오면 맞다 이 말이야. 진정으로 나오면 X야. 아시겠죠? 그래서 외울 때 진특, 진주의 특산물, LH 공사 있지? 진특, LH. 진주의 특산물 이렇게 해야 돼. 진특. 됐죠? 이렇게 해야 돼. 자, 그래서 그 밑에 판례 별표를 해놓으시고 2개 해놓으시고 진이란 특정한 내용을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적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뜻을 상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지. 됐어요? 바로 옆에 기출지문 봅니다. 진이란 특정한 내용을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적으로 말하는 뜻을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돼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위는 뭐라고? 진특. 됐어요? 진위는 뭔데? 특정한. 이렇게 돼요. 특정한. 자, 뒤에 문장 뭐 외워요? 뒤에 문장은 저같이 이제 강의하는 사람은 다 외우지만 여러분은 뭡니까? 세자 넘어가면 못 외우거든. 알죠? 진위 뭔데? 특정한 동그라미. 진정으로 나오면 X. 알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 요건입니다. 요건. 자, 첫 번째, 무슨 표시 있어야 됩니까?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고, 첫 번째 죽으시고, 두 번째, 의사와 표시가 일치, 불일치해야 되고, 양가로 3번에 불일치를 뭐하고 있어야 됩니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된다. 됐나요? 됐습니다. 여기 정리하시면 되고, 중간에 판례가 25의 기출입니다.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행위가 비진의사 표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사례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설명 들어갈게요. 25의 기출이에요. 저가 이제 돈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뭡니까? 은행 가서 병은행으로부터 1억을 빌려서 저한테 빌려줍니다. 자, 근데 은행한테는 주채무자로서 여러분 사인했어.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돈이 필요해가 여러분이 이제 돈 빌려달라 했더만 여러분이 은행 가서 대출 받아가 사인 받아가 돈 받아서 빌려줬어요. 근데 제가 돈 안 갚았어. 여러분이 돈 안 갚아. 그러면 누가 추심이 들어옵니까? 은행이 누구한테 은이 들어옵니까? 감이 들어옵니까? 을. 주채무자로 사인한 사람이 책임진단 말이에요. 요거는 뭐 알건 알 수 있다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사인한 사람이 무조건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진의 의사표시다 아니다?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밑에 줄 꺼진 거 있죠? 책이 잘 돼 있잖아.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 부담 의사가 없던 것이라고 할 수가 없으므로 주채무자 사인했으니까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제. 자, 그 판례 옆에 기출지문 딱 보세요. 은행 대출 한도를 넘는 갑을 위하여 은행 대출 한도의 약정서에 주채무자로 서면하였다. 자, 어디 형광펜 해야 돼? 을이 주채무자로 사인했네. 찾았어? 그게 포인트야. 그러면 자, 서면 할인한 경우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도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진다고? 현관펜 해야 돼. 을이 책임진다고. 그럼 줄여볼게. 주채무자로 사인한 놈이 누구야? 을. 책임 누가 져? 을. 모르겠으면은 제가 돈이 좀 필요하거든. 아시겠죠? 가셔가지고 여러분 은행에 대출 주채무자로 사인하고 저 돈 닦아 쓰고 안 갚을 거야. 그럼 여러분이 책임 다 지는 거야. 내일 볼까요? 우리 은행 앞에서 우리 은행 가서. 자, 무슨 말 알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효과 갑니다. 원칙 뭔데? 원칙 첫 번째 줄. 자, 우리 비진의사표시 원칙 표시한 대로 효율이 발생한다 그랬지. 그래서 표시주의를 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밑에 사립학교 조교수 나오잖아. 밑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어. 볼 필요 없어. 뭐가 중요한데? 옆에 게 중요해. 옆에 거. 일단 예외부터 갑시다. 예외는 첫 번째 줄 동그라미 1번에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뭐라 했어?
무효라 했지.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것이고 65페이지 하고 있어. 매니에 무효하고 있어. 예외 무효.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줄 거. 맞죠? 이거 줄 건데 어디 줄 거라고 해주는 이유가 뭐야? 이거 어디 줄 거라고 얘기 안 해주면 있잖아요. 막 다 책이 다 줄 거고 있어 그냥. 어디가 중요한지도 몰라. 아시겠죠? 그래서 해주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시간은 걸리는데. 저는 이런 거 있습니다. 책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이거 안 해주면 줄 안 꺼져. 어디까지 줄 거세요 안 하면은 있잖아요. 막 책 전체가 줄이야. 그럼 어디가 중요한지도 몰라. 미쳐버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해주는 거야. 자, 잘 찾아야 돼. 그래서 뭐 못 찾겠다는 사람들은 나중에 책 쉬는 시간 좀 빌려가지고 줄 거면 되잖아. 됐어요? 자, 갑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줄 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가서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의 유문의 입증은 누가 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판례가 별표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 받침에 따라 자, 7번 보세요. 요겁니다. 요거. 설명 들어갈게요, 판례. 요 판례 시험 나왔거든. 근로자, 회사. 자, 어떤 얘기냐면은 이 앞에 있는 롯데마트도 옛날 그랬어요. 어떻게 됩니까? 1년이 지나면은 근로 관계를 맺어가지고 1년이 지나면 무슨 금이 나옵니까? 퇴직금이 나오잖아. 맞죠? 그래서 1년 되기 전에 뭡니까? 사직원 제출하고 다시 1년 뭡니까?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해가지고 즉시 재입사하는 거. 사직원 제출하고 즉시 재입사하는 관계를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왔단 말이야. 뭐 안 주려고? 퇴직금 안 주려고. 맞죠? 그래서 이제 사직원을 제출하고 근로계약서 제출하고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사직원만 받았어. 예? 그럼 이 사직원의 효력은, 퇴직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회사가 그런 내용 알아 몰라? 알았잖아. 알 수 있었지?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됩니다. 됐어요?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서 롯데마트, 삼성, 홈플러스 다 옛날 다 그랬어. 뭐 안 주려고 퇴직금 안 주려고 그랬다고. 알겠죠? 아줌마도 그거 안 주려고. 그래서 이제 1년마다 어떻게 됩니까? 퇴직서 쓰고 근로계약서 쓰고 퇴직서 쓰고 근로계약서 쓰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법을 개정해가지고 1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뭐. 이제 1년 뭐 이렇게 막 쓰면은 무조건 고용이 계속되는 걸로 봐가지고 퇴직금 정산해야 된다고 했거든. 그래 요즘 어떻게 됩니까? 10개월 근무하고 2개월 쉬었다가 다시 부르고 이러지 이제. 한번 갔다 오볼래? 롯데마트 홈플러스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뭐 안 주려고 퇴직금 안 주려고.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그렇게 하는데 지금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1년 지날 때 돼가지고 퇴직 쓰고 근로계약서 쓰고 이렇게 계속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만 받아? 퇴직서만 받아. 근로계약서 안 써. 그럼 퇴직서의 효력, 사직원의 효력은 뭐다? 회사가 그런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었지? 뭐다고? 무효다 이 말이야. 오케이? 아, 됐어. 여기.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보세요. 회사의 경영 받침에 따라서 끝에 첫 번째 주 끝에 퇴직 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찾았습니까? 이랬을 때 회사가 그런 내용 알아 몰라? 밑에 맨 끝에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퇴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찾았어요? 아, 거의 다. 여기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자, 옆에다가 104페이지 참조 적어놓고 104페이지에서 합니다. 대리권 남용이야. 대리인이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을 남용했을 때 민법 107조 1항의 단서가 유추적용됩니다.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대리권 남용 관로까지 줄 것이고 세 번째 줄에 107조 1항의 단서가 유추적용해서 본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줄 거 놓고 요거는 104페이지 할 때 설명드립니다. 넘어가고 제3자 관계입니다. 자, 누구인데 대항 못한다 그랬어? 저기 적혀있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줄 것이고 첫 번째 줄 중간에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밑에 2번에 기억반. 선의는 뭔데? 모르는 거지. 선의는 또 뭐로 추정됩니까? 제3자는 뭐로 추정돼? 선의로 추정됩니다. 그 제3자 악이라는 것은 누가 입증합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이 있다. 그게 돼 있어요. 그거 줄 것이면 돼. 자, 넘기면 적용 범위로 가셔가지고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적용되고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가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적용됩니다. 자, 근데 2번에 줄 것이어야 돼.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인 경우는 맨 끝에 언제나 유효다. 행간패 딱 해놓으시면 돼요. 언제나 유효. 자, 신분행위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나 무효입니다. 줄 그어놓고. 주식 인수청약 두 번째 줄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 우리가 이제 양갈로 4번 공법상행위 별표 해놓으시고요. 별표. 자, 우리가 횟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된 안주가 나오잖아. 그리고 그 전에 나오는 게 뭐야? 찌개다시 나오지. 찌개다시. 안 나와? 횟집 안 가봤어? 찌개다시 나오잖아. 우리가 지금 뭐 먹기 왔었어? 회 먹으러 왔잖아. 주 메뉴. 맞잖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1번, 2번, 3번은 찌개다시야. 주 메뉴 뭔데? 공법상행위입니다. 시험 두 번 나왔어. 어디서 적용 범위에서 시험이 내는 거는 공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자, 비진의 의사표시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답니다. 됐어요? 자, 공법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형 앞에 딱 해놓고 밑에 판례 있지? 판례 있습니까? 공무원이 사직원 제출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잘려. 공무원이 뭐 제출하면 사직원 제출하면 무조건 잘려. 알겠죠? 알거나 알 수 있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 아까 사법상 아까 뭐랬어요?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서 사직원을 제출하고 근로계약서 매년 이렇게 해가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직원 퇴직서를 받았다. 그 사직원과 퇴직서는 뭡니까? 효력이 어떻게 된다고? 알거나 회사 그런 내용 알거나 알 수 있으니까 뭐가 된다고 했어? 무효라 했지. 맞죠? 사법상 관계에서는 비진의 의사표시가 적용되지만 공법상 행위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공무원이 사직원 제출하면 무조건 잘리는 겁니다. 알죠? 모르겠으면 남편 보고 남편이 공무원이야 한번 제출해봐. 바로 잘려. 농담이야. 제출하면 안 되죠 지금. 머니머신인데 또 이해 못하고 있어.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아까 사법상 행위에는 비진의 의사표시가 적용이 되는데 공법상 행위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험에 두 번 나왔어요. 오케이? 그럼 적용 범위에서 출제위원회 어디에 들고 있다고? 공법상 행위에 막 들고 있다. 알겠죠? 나머지는 뭐야? 찌개다시. 잘 안 된다. 예? 됐지? 네, 됐어. 자, 그럼 옆에 가자. 이제 문제. 자, 요거 문제 풀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진의 안의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자, 1번 맞습니까? 진이 중요하다 그랬지. 진이나 특정한 내용 의사표시하고자 하는 표시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2번 어떻습니까? 이게 28회 기출 문제인데. 자, 7번 보세요. 상대방의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야 취소야? 무효지. 뭐 때문에 틀렸어? 취소. 자, 취소는요. 법정 취소사유 뭐 밖에 없다. 제, 사, 강, 착밖에 없어. 제한 능력자가 한 범위를 취소할 수 있고 사기, 강박, 착오 이 네 가지밖에 없어. 취소 사유는. 알겠죠? 요 네 가지 빼고는 취소란 말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취소 X야. 무효입니다. 알겠죠? 알거나 알 수 있으면 뭐라 했어? 무효라 했지.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3번.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 여부는 누구 기준합니까? 대리인 표준을 결정한다. 자, 요거는 116조에 배웁니다. 대리 파트 할 때. 자, 그 다음에 4번은 107조 2항입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기초로 자, 줄 것이어야 돼.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 제3자에게 저기 해놨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해놨지. 107조 2항.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의 표시가 구분된다. 자, 보세요. 자, 조금 이따 배울 겁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의사표시가 다를 것, 다른 걸 표시자가 알고 있어야 되고 동기는 불문인데 여기다가 통정이 들어가면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통정이 빠지면 비진의 의사표시.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좀 쉬었다 가는데 하기 전에 그 68페이지 한번 보세요. 68페이지. 68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봐. 통정의 표시의 성립 요건 보니까 첫 번째 의사표시가 있을 것.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것.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되지. 3번.
4번 통정 합의가 있을 것인데 5번에 보면 동기는 묻지 않는다 돼 있잖아. 그러면 4번만 빼고 1번, 2번, 3번, 5번까지만 이게 뭐야? 비진의 의사표시야. 비진의 의사표시 승인 요건인데 합의 통정이 들어가면 뭐가 된다고? 통정의 표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비진의 의사표시와 통정의 표시는 통정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OX, O입니다. 통정이 들어가면 통정의 표시, 빠지면 비진의 의사표시입니다. 됐어요? 쉬었다가 합시다. 10분 쉽니다.